해도 역시나 망했네. 이래가지고 카이스트는 어떻게 하지? 전교활동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안녕 서경아. 전교 1등이 하고 싶다고? 내가 알려줄게. 안녕하세요, 카이TV의 서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귀한 분을 또 모셔왔는데요. 무려 전교 1등 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과외쌤을 모셔왔습니다. 자기소개 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전 전민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금 카이스트 전자공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최서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서경이의 1일 과외쌤으로 이제 서경이가 전교 1등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보러 왔습니다. 그럼 전교 1등을 하려면 가장 기초가 돼야 할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이제 서경이가 또 공부를 잘하는 친구잖아요? 맞나요? 못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념 이해나 문제집으로 좀 훈련하는 그 정도는 아주 충분히 혼자서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걸 생각만 하고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성적이 망할 거예요. 모래 위에 집짓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은근 많아요. 개념은 없으면서 학원만 다니고 문제만 열심히 푸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빈 공간이 생기면 그 모래 위에 집이 무너질 거예요. 한 2학년이나 3학년 때쯤 그 구멍을 발견하고 다시 처음부터 초석부터 찬찬히 다져야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땅은 제대로 딱딱하게 만드는 거를 제가 추천드려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고는 있어요. 실천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이고 마음을 와닿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문제를 내시는 출제진을 파악을 해야 돼요. 누가 문제를 냅니까? 선생님들께서 내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가르쳐주시는 분이 문제를 출제한다니 이거는 정말 복 받은 거예요. 평가원이 직접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그럼 선생님들과 뭐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질문으로 다가가기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내용 설명하는 것 중에 모르는 게 있으면 쌤 이거 모르겠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내가 모르는 게 뭔지 명확히 알고 질문을 해야 돼요. 뭘 모르고 있는지. 그래야 역질문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해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질문을 뭘 하는 게 좋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들끼리 그런 거 토의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논란이 나온다. 그런 거는 명확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고 나서 선생님의 반응을 좀 봐야 돼요. 선생님들께서 전공에 찔리시면 나오는 표정 같은 게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흔들리는 동공이라던가 목소리에 떨림도 있을 수 있고 말이 더듬게 나올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시험에 나오니까 그런 당황을 하신 거겠죠. 선생님께서 여러 명일 때가 있잖아요. 1, 2, 3, 4반은 뭐 A 선생님이 가르치시고 5, 6, 7, 8반은 뭐 B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때 같이 문제를 내실 수도 있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선생님들이 반반 나눠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은 다른 반 선생님이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중점에 두고 가르쳤는지 이거를 좀 알아봐야겠죠. 그걸 어떻게 알아보냐? 그 반 학생이 수업을 들었겠죠. 그 반 학생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열심히 필기를 하시는 친구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이제 별표 같은 걸 쳐놓고 그런 교과서나 뭐 필기 노트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꼭 친구와 같이 돌려서 보는 걸 추천합니다. 친구가 필기 안 보여주면 어떡해요? 그런 인성 터진 친구. 근데 사실 친구가 보여주게 하려면 일단 나부터 뭔가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혼자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네요. 서로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관계를 고등학교 때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잘하세요, 필기? 필기요. 그냥 알아볼 수만 있게. 사람이면 알아볼 수 있는 시그널을 이렇게 딱 전달을 해줬죠. 혹시 친구들이 그거 못 알아봐가지고 막 뭐라 한 적은 없어요? 있어요. 그 가끔씩 친구들이 이제 책을 가져가서 서연아 이거 뭐라고 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아 이거는 이렇게 된 거고 구체적으로 설명도 해줘요. 근데 여기서 끌어와가지고 같이 설명을 하더라고. 연관지어서 설명한 것까지 설명하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배움의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훈훈한 친구들을 만들자. 그럼 이제 선생님 말고 또 다른 또 저희가 신경 써야 될 요소가 있을까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과정에서 꼭 족보를 한 번씩 풀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족보라면 전 시험 문제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족보는 일주일 전에는 꼭 풀어보고 그에 따라서 나의 공부 방향을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족보는 어떻게 구할까요? 대부분은 도서관에 있거든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가가지고 사진을 열심히 찍습니다. 뭐 스캐너 같은 걸로. 그 다음에 파일 만들어서 이제 친구들이랑 나누면 좋겠죠? 혼자서 여러 과목 다 찍으려면 힘드니까 국어는 너가 찍고 사회는 얘가 찍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같이 공유하면 여기서도 이제 상부상조가 나오죠. 같이 해야 도움이 많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전교 1등은 절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좋은 친구를 많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에 만약에 족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구글을 활용하세요 여러분. 네. 그 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 이유가 달라진 시험 환경 이런 거에 적응을 못해서 딱
처음에 봤을 때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막 창백해져가지고 시험을 그대로 말아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직접 훈련을 해야겠죠? 그렇죠. 딱 시간을 정해놓고 실전처럼, 그래서 시험 때 긴장하지 않을 멘탈을 기르는 그런 훈련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신 공부를 좀 똑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시험 전에 좀 많이 해야 될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 막상 시험 볼 때 또 중요한 것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수학 시험 볼 때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찍거나 그런 적이 있는데 혹시 전교 1등만에 잘 찍는 방법이 또 따로 있을지. 나머지 문제를 완전히 모르는 게 아니고 1, 3, 4번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찍고 아예 모르는 것들만 싹 기둥을 세우시면 됩니다. 바이쌤은 기둥 세우는 게 더 낫다고 보시는 거죠? 막 이렇게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찍으면은 빗사이로 막가라고 하죠. 절대로 맞을 수가 없어요. 그 헷갈리는 문제가 있어요. 두 개 중에 하나가 헷갈린다. 시간이 남아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고민을 하죠. 어떡하지? 열심히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것저것 이유를 대면서. 고칠까 말까 계속 하죠. 근데 결국 고치면 여러분 틀려요. 그리고 설령 첫 번째 걸 찍었다가 틀렸어. 그래도 두 번째 거를 고쳤다가 틀리는 것보다 기분이 훨씬 덜 안 좋으니까 첫 번째 거를 그냥 쓰시는 게 마음 편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지 받을 때, 넘길 때 물론 손으로 풀면 안 되지만 딱 받았을 때 슥슥슥슥 풀풀이라고 하죠. 사실 이게 불법이긴 한데요. 아무도 몰라요. 들키지만 않으시면 네. 친구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공부를 혼자 하는 게 좋을지 같이 하는 게 좋을지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사바사라고 하죠.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개념 이해 이런 건 혼자 했지만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문제 문답하는 식으로 주고받고 하면서 까먹은 것들이 있나, 암기 과목들을 그런 식으로 챙겼던 것 같아요. 그럼 또 재미도 있고 또 내가 몰랐던 건데 그 친구가 집어줘서 알았다,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친구한테 고맙기도 하죠. 친구한테 물어봐서 몰랐거나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기억에 잘 남을 것 같긴 하네요. 또 그렇게 같이 공부한 정은 정말 오래오래 가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교 가서도 그렇게 소중한 친구들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본인과 공부를 같이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성향 맞는 친구들을 옆에 두시면 어떨까.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시험 주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시험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며칠 동안 전 과목에 대한 거는 일체 언급을 금하도록 그 멘탈에 영향을 받거든요. 나 이건 줄 알았는데 옆에 친구가 그거 아니야 하면 그것 때문에 계속 생각나가지고 다음 과목도 망칠 것 같아요. 제가 1학년 때 많이 하던 실수였는데 실제로 이러면 다음 과목 때 그 틀린 문제가 눈앞에 아른아른 거려가지고 정말 문제를 많이 방해해요. 집중을 방해하니까 그거를 반드시 피하시고, 그래서 2, 3학년 때는 저는 이제 시험이 딱 끝나잖아요. 쉬는 시간에는 반드시 애들과 거리를 둔다. 뭔지 알죠? 복도 나가서 공부하고. 근데 전교 1등이셨으니까 분명히 다른 친구들이 막 시험 끝나고 시험지 들고 와서 이거 답 뭐야 이거 답 뭐야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모른다고 하죠. 네 답이 곧 답이야 막 이런.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냥 모른다고, 그리고 빨리 가라고 하죠. 가라고. 이렇게 오늘 제가 서연쌤과 함께 전교 1등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물론 전교 1등이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높은 자리고 어렵긴 하겠지만은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꿀팁과 좋은 방법을 알아가셔서 성적이 쑥쑥 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 좀 잘 기억을 하시고 이제 다음 내신은 1등급 정도 올려보자.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전교 1등 하면 어떤 기분이죠? 일단 처음에는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뿌듯하기도 하고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구나, 다음에도 열심히 해야지. 근데 이제 반복되면은 그게 저에게 주는 도파민 분비는 별로 없습니다.